네, 마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국 채권을 계속 추천을 드렸고, 또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11월 중순에 또 한국채를 좀 더 이제 스트롱하게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 후에 금리 좀 많이 내렸죠. 금리 많이 내렸다는 건 우리 구독자 잘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방송 기준으로는 한국 10년 금리가 3.2 정도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2.6까지 떨어졌죠. 2.6까지 떨어지고 최근에 탄핵 정국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금리가 오히려 주식과는 반대였죠. 주식 가격이 물렸는데 채권 금리는 내렸죠. 즉 그 채권 금리 내렸다는 건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경제 둔화와 맞물려서 탄핵 정부의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서 2.6, 2.7까지 내려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들어가도 돼? 지금 한국 국채 사도 돼? 라는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큰 그림에서는 한국 금리에 대한 전망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 기준금리가 2% 초반까지 내려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한국 국채를 한 1년 정도, 1년 내지 한 1년 반 정도 호흡으로 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긴 그림이고 쇼텀으로 단기적으로 제가 그 방송을 찍은 이후에 금리가 쭉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이 질문이 지금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제 방송상 전 단기전 전망은 안 합니다. 항상 긴 호흡이 한 1년 정도 전망이고, 또 단기 전망이 제가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 위주로 말씀 좀 드리고, 큰 그림이라는 게 결국 펀더멘털을 수렴하는 내용 위주로 저는 이제 보고 방송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채 단기 전망이 궁금하고, 또 게다가 탄핵이 발표된 이후에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뭐 한 달이 될지 그게 보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탄핵 정부일 때 좀 말씀 계속 드렸던 게 뭐냐면은, 결국 정치적 프로세스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동안 확대됐던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는 거 이제 한국은행도 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과거에 두 차례의 어떤 여기 하는 발표문입니다. 하는 발표문 그대로 제가 한번 봐드리면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보기에는 요번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확대되었던 어떤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좀 줄어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재 우리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치권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추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야당 주도로 감세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무래도 그게 현재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경제 부양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발표문의 결론은 뭐냐면 추경입니다. 추경을 좀 해달라는 얘기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한 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스템과 정치적 시스템은 분리되어 관리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요 대목입니다. 여야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과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줘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금융과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이 여야가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이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서 잘 된다는 거를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많이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였죠. 여야 불문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향후 정치 정계상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 사례보다 더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혹여나 이게 3개월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변동도 확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요 색칠은 못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밑에입니다.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여야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과거와 달리 경제 지금 나쁘니까 추경이 필요합니다라는 논조를 얘기한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 발표문 안에 보니까 이 워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근본 비상계엄 사태와 과거 사례를 비교를 했어요. 과거 두 차례 탄핵을 얘기했는데 그 과거 비교는 제가 이전에 한 두 차례 정도 방송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 문제 없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점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색칠했어요. 국고채 금리와 CDS 프리미엄은 탄핵 전국 국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게 과거와 동일하다. 즉 어떤 이런 탄핵이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과거와 동일한 공통점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차이점.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사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도 말씀드렸고 제 방송에도 제가 이달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했냐면 제가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요번 탄핵 이전에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서 경제 별 문제 없었고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대내적, 대외적 경제 여건이 양호했다라고 제가 2016년과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저와 비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점 여기 있어요. 자, 차이점은 자 보세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슈 탄핵 정부에는 경제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이번 같은 차이점 뭐냐면은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의 증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해서 대외 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해외 여건이 또 국내 요인과 국내 우리 내수 굉장히 부진하잖아. 이거와 중첩될 경우는 경제 영향이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과거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야정 합의를 통해서 지난번 두 번 사례보다도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다. 보다 적극적이라는 게 결국은 추경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추경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좀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발표문이 시사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채권시장 시사점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요 한국은행 발표문을 가지고 바클레이가 레포트를 썼어요. 바클레이 레포트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자, 바클레이가 결국은 추경을 촉구한 하는 그래서 제목이 금리 인하 앞당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내용인데 한국은행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더 빨라지고 더 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바클레이에서 레포트를 서머리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바클레이 조금 더 읽어보면은 추경에 대한 한군의 발언은 추가적인 내수의 하방 위험이 심각할 것을 시사하는 거다. 좀 걱정되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클레이가 한국은행은 현재 대외적 환경이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과거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비교해서 여야정 조율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경제의 부정영향이 심화될 것 같다.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서머리했죠,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바클레이는 내년에 2월, 5월, 10월 세 차례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존에 전망했는데 아직 이 비율을 바꾸지는 않았는데 바클레이가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3.0이거든요. 0.25, 0.25, 0.25. 이미 2.25는 얘들이 디폴트로 전망하고 지금 상황이 여차하면은 그보다 한 2%대까지도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한국은행이 완화 사이클을 앞당기고 폭도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월 금통위가 아마도 빅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세 번을 하지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25가 아니라 50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존에 제가 제 유튜브 방송했던 내용 거의 큰 그림에서 라인이 똑같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큰 그림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차이점은 그때는 경제 전반적으로 대내적 대외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대내적
대외적 모두 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 적극적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추경을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한 성을 얘기했고 그만큼 이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또 경제가 그때와 달리 굉장히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클레이는 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결론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긴 그림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짧은 그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정치적 상황까지 다 언급되기는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냥 시나리오별로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여야정 우리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추경 얘기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야당 주도로 감세된 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을 밀어 올린 요인, 즉 금리가 내려간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반대일 거잖아요. 즉 추경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물량이 조금 더 늘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경 이슈가 있으면 있을수록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살짝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추경이 구체화될수록 우리가 채권 공급 원래 좀 줄었던 게 다시 공급 우려감이 조금 늘면서 그러면 금리가 조금씩 확 내려왔던 게 약간 되돌리면서 좀 올라올 거다. 요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금리가 쭉 내렸던 게 요런 어떤 추경 이슈가 구체화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텐데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어우 큰일 났네. 공급이 엄청 늘어서 이제 다시 채권 금리가 확 올라가겠네 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왜? 현재 우리가 오늘 제가 바클레이 레포트만 설명드렸잖아요. 결국은 큰 그림에서 수급적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는 결국 뭐에 미친다? 채권은 펀더멘탈이 수렴한다. 그러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은 더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추가 금리 인하 우려감이고 제가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 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제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꽤 많이 내려도 된다는 그 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확 내려왔다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금리가 좀 백에서 올라와 준다면 오히려 이때가 한국 국채를 사기에 더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 방금 우리가 추경 관련해서 제가 어떤 투자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비포와 애프터 채권 시장이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탄핵안 가결되기 전에는 아까 한국은행에서 변동성이 컸다라고 했잖아.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안전한 안전자산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리는 겁니다. 최근에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오해가 있겠지만은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주식은 빠지고 안전자산 국채 가격으로 국채 금리가 내렸는데 어쨌건 간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그러면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거죠? 우리가 안전자산의 수요가 약간 감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안전자산의 가격이 약간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2-3일 사이에 탄핵안 가결된 이후에 시중금리가 올라오는 연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올라오는 게 그 내용과 그리고 요 내용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발표가 12월 15일이었잖아요. 그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쟤는 금리가 약간은 백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국채는 향후에 경제가 어려워질 게 클리어해진다고 하면은 금리 내리고 가격 올라가는 거고 또 반대로 그걸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거 또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금리 잠깐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이번 주에 한국 국채 금리가 단기로 조금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약간 앞으로 약간 좀 더 추가 조정이 있을 여지가 있는 게 그거는 아까 말한 듯 탄핵 가결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두 번째 추경 논의로 해서 약간 단기 공급 물량이 약간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하는 레포트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추경 관련된 부분들,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들도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국채를 지금 막
너무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여야정 협의가 잘 돼서 추경 예산이 좀 더 구체되면은 쪼끔 빼갈 수 있으니까 wait and see. 쪼끔은 관망하면서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레벨이 올라와 주면은 그때 한국 국채를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1년 이상의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단기적인 한국 국채 어떤 전망 내지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